안녕하세요, 무비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무비썸의 격주의 남자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영화는 엄청 큰 영화라서. 예, 화제작이죠. 그쵸. 기대작이고. 네네. 뭐죠?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형 블록버스터가 나오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였다 그러더라고요. CG 작업하는데. 그렇겠죠. 예, 네. 굉장히 시각적으로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가이드성 이야기도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다양한 그런 포맷과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영화를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그렇지만 이 영화는 더더욱 더 차이가 나는 영화다. 네. 이 영화가 가장 큰 장점이자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고 영화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건 결국은 스펙타클을 제공하는 시각적 쾌감이라는 측면일 텐데 네. 그 시각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게 일단 1시간이 넘어요, 분량이. 이 영화는 정말 3D IMAX에서 관해서 봐야 가장 좋은 영화구나. 왜냐하면 그게 이 영화의 최고 강점이니까. 그렇게 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런 3D 기술도 굉장히 영화의 스펙타클한 부분을 잘 끌어안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이드는 이제 마블 영화가 나오게 되면 네. 마블 영화 팬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예. 마블 영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세요? 개봉한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다 네. 보고 저는 사실 난 그렇게 마블 팬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드라마 시리즈도 거의 다 봤고요. 그래요. 예, 예. 네.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그럼 마블 팬이라서 가지고 시간이 많으셔서 내후년에 지금 당장 뭐 어벤져스 3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3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가서 또 복습하면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청 공부를 하고 네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그걸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너무 부담이 되면 아예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전 마블 영화를 안 봐도 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블 영화가 네. 그렇게 막 불친절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편만 봐도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그 요소들이 거의 많이 있었고. 네.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왜 기존의 그 영화를 안 봐도 되느냐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이 마블의 보통 이제 MCU라고 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세계관 속에서 다른 그 어떤 이야기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맥락이 연결되는지가 나오지 않죠. 그렇죠. 살짝 건드려주는 말이 있어요, 중간에. 어벤져스들은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의 위협을 지키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마법사들은 마법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The Avengers protect the world from physical dangers. We safeguard it against more mystical threats. 그리고 살짝 저기 네. 어벤져스 그 빌딩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영화의 끝까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쿠키 같은 걸 기다리게 예. 되면 어벤져스 팀의 핵심적인 어떤 한 캐릭터가 나오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연결을 해주고 이미 또 마블에서 공표를 했죠. 어벤져스 3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마블에서 다루는 것과 좀 다른 어떤 분야를 새롭게 런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마블 영화들을 보지 않아도 그냥 이 영화만 봐도 즐길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이 영화 뭐 기본 설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네. 스토리 소개해 주시죠. 왠지 이런 영화는 This summer 뭐 이런 거 This summer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대모사 실력을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Doctor Strange, you think you know how the world works? 자동차 사고로 손을 다친 후 절망에 빠진 천재 신경외과 전문의 닥터 스트레인지. 재활을 위한 몸부림 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에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 에이션트 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서 Teach me. 고된 수련을 통해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되죠. What the?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의 존재와 맞서게 되는데요. I am death and pain.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는 인류를 구원하고 최강의 히어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I can't do this. There is no other way.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의 결투. 오늘의 무비썸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야,
이 스토리 요약에 따르면 뭐 스토리 요약만으로 별 5개인데요. 지금 막 엄청나네요. 뭐 우주 공간의 뭐 사상 최고의 히어로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죠? 네. 네네. 자, 일단 배우 얘기로부터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 좋아하시는 매니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배우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원래 좋아하시나요? 저는 셜록 그 드라마 시리즈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네. 아 이분이야말로 연기를 잘하면 잘생겨 보이는구나의 전형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슨 혀물건 오이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네. 뭐, 네. 그런- 컴버배치라고도 하죠. 네. 예. 그랬는데 점점 그 보면 볼수록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고 네.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의 인기를 누리는 방식에 있어서 네.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있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그러네요. 인기 색깔 자체가. 네네네. 근데 인기 크기가 아니라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독특한 배우다. 그리고 정말 연기 잘합니다. 그렇죠.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영화를 본다든지 예. 이러면 참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또 배우가 목소리가 좋거나 이 발성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거나 이런 것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케이스 중에 하나. 네. 셜록은 뭐 목소리 빼면 시체잖아요. 그렇죠. 쉼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사. 네. 그걸 낮고 빠르게. 네, 정말 강력하죠. The rest of her jewelry has been regularly cleaned, but not her wedding ring, state of her marriage, right there. The inside of the ring is shinier than the outside. That means it's regularly removed. The only polishing it gets is when she works it off her finger. 처음에 그 헐리우드의 그 스타트랙 다크니스의 악역으로 악역으로 나왔죠. 나왔죠. 그때도 멋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악역으로 뭔가 이렇게 메이저에 잘 진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빌런으로 시작해서 예, 마블 영화의 주인공을 꿰차게 됐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제 아이언맨 1편하고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타당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언맨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연기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인지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원작 만화에서의 캐릭터하고도 좀 상당히 흡사해 보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그 연기를 해낸 방식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맡기에 거의 최적의 배우처럼 보이는 그런 면이 있죠. 그 캐릭터 자체가 그 오만한 면이 있는데 또 그렇게 뭐 비호할 수만은 없는 그런 또 매력이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스타일에는 정말 딱이죠. 딱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틸다 스윈튼 얘기를 해야겠죠. 뭔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묘한 오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틸다 스윈튼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배우가 맡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남녀 사이로 오가고 또 컨스탄틴 보면은 천사인지 악마인지 헷갈릴 정도였던 그런 배역을 한다던가 또 외모도 뭐 천변만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설국열차에서의 그 모습이 생생하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갱 먹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나이 많은 노역도 저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I Am Love라는 영화인데 I am love요. 네, 거기에 틸다 스윈튼은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을 오가는 걸 보면 그 배우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의 그 넓이나 혹은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말 고유한 느낌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배우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정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의 배우인 것 같아요. 극 중에서는 이제 소서로 수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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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피자 이름 아니죠. 피자가 생각나는 건지. 네. 어쨌건 최고 마법사라고 할 수 있는 소서로 수프림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 그 자리의 캐릭터라면 만약에 연기를 할 때 이렇게 연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영화에서 연기적인 측면에서 놀란 건 네. 틸다 스윈턴이 그 배역을 굉장히 유하게 어. 부드럽게 소화를 했고 가끔씩 웃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런 인물의 어떤 권위나 파워를 우리가 보통 보여주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되게 표정 없이 그렇죠. 뭐 낮고 묵직하게 말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표정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미소가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배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틸다 스윈튼의 힘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적인 그런 캐릭터로 레이첼 맥아담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하세요? 이 배우. 그냥 많이 봤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 정도는 많이 봤다. 예. 그냥 저는 사실 레이첼 맥아담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배우가 나오면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막 시공간을 뒤틀고 바꾸고 뒤집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데다가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같은 걸 부여하는 스타일의 배우예요. 뭔가 편안한 순간을
그렇죠. 사실은 뭐 멜러 영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배우잖아요. 뭐 노트북 같은 작품, 어바웃 타임 같은 작품인데 최근에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레이첼 맥아덤스가 여기선 제 몫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이 배우도 괜찮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또 예를 들면 저는 칠테레지오포, 매즈 미켈슨을 매즈 미켈슨 예, 베네딕트 컴버배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대를 했어요. 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한니발 그 시리즈에 나오는 매즈 미켈슨이 정말 굉장했다면서요? 저는 그 한니발 그 영화 이후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한니발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다른 측면으로 정말 그 한니발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는 배우다. 막 소름 끼치면서도 우아하고 되게 세련되면서도 훌륭하죠. 네. 눈 주위의 분장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눈이 약간 함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분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매즈 미켈슨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영화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빌런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영화가 성공하려면 사실 그쵸. 그 빌런이 있어야 상대평인 되죠. 빌런이 되게 잘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 매즈 미켈슨을 사랑했나 봐.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있었어요. 예, 그좀 연기 잘하는 유럽 출신 배우가 전형적으로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에서 맞아. 소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옛날에 뭐 장르노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이 배우가 사실 무용수 출신이라 굉장히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굉장히 몸 동작이 아름답거든요. 예. 조금 더 그런 액션씬에서 그런 것을 더 활용했으면 멋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매즈 미켈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레이첼 맥아덤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 듣다가 스포트라이트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나왔어? 거기 나왔어? 아니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그 영화로. 그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거기 나왔었구나. 약간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지난 영화들 보면 어떤 배우 이력이 딱 나오면 아니 그 영화가 거기서 그 사람이 나왔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배역에 녹아들었다는 얘기겠죠. 화술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급의 말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치웨텔 에지오포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치웨텔 에지오포는 우리가 이제 알기에 이 배우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것은 사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때문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치웨텔 에지오포가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옛날 배우로 치면 덴젤 워싱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배우가 어떤 뭐 악을 연기하든 선을 연기하든 그 배우에게는 최소한 어떤 굉장한 사상적인 배경과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공부 잘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인상적으로 봤지만 거기서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몰라요? 러브 액츄얼리 언제 쪽 영화예요? 지난번에 저 망신준 그거 있잖아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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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 거기 때 그 그때인가요? 결혼식 하는 신랑이 바로 치웨텔 에지오포였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캐스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볼 때 우리가 이걸 막 재밌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오면서 에이, 이게 뭐야 너무 만화 같아. 너무 당연한 게 만화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 만화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이제 만화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면 정말 최대 다수의 최다 쾌락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전에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보다도 캐스팅이 고급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걸 보면 어쨌건 그 세계의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끔 최대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라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의 최고 연기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지만 제대로 제 몫을 한 그런 캐스팅이 아니었나. 자 이제 뭐 이 영화가 어쨌건 그래도 마블 영화의 한 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차지하는 뭐 위치, 뭐 특색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MCU라고 말하는 그 세계관이 얼만큼 더 확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렇죠. 예. 지금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있는 일련의 영화들이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3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 영화의 성패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럼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세계도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언맨 1편부터 제대로 시작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아, 사실은 좀 지겨울 때도 지겨울 지났죠. 때가 됐죠. 예.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 같은 사람들도 이런 너무 잘 나갈 때 사실은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마블 스튜디오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뭐 뉴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뭐 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서 물리 법칙의 어떤 한계에 따르는 그렇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을 주로 보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반대편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지 예. 토르라든지 토르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들이 있는데 우주를 상대로 해서 펼쳐지는 엄청나게 그 광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그 캐릭터들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제3의 영역을 상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뭐 작게 얘기하면 마법의 세계, 네. 크게 얘기하면 뭐 평행우주와 다차원 같은 건데 그렇죠. 뭐 판타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지금 현재 이 물리법칙들이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차원들을 상정을 해서 이 차원 사이를 넘나드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 마블 스튜디오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데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무 그 어떤 다중우주나 또 그런 얘기들을 깊게 가버리면 이건 너무 머리 아프게 되니까. 그렇죠. 뭐 복잡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찌됐건 그 시발점에 해당하는 이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에 와서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건 마블 스튜디오가 만들었던 영화에서는 못 봤던 세계니까. 그리고 마법의 세계를 다룬다고 하지만 기존에 그런 캐릭터가 마블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칼렛 위치 같은 캐릭터인데 그렇죠. 근데 스칼렛 위치의 그 마법이라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고스란히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가 이 적용받는 그 법칙 하에서 행동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결국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넓혀 놓은 거예요. 제3의 영역이라고 할까? 닥터 스트레인지 덕분에 얘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블의 하나의 어떤 자유를 갖다 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엑스맨 시리즈라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엑스맨도 오랜 세월 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자꾸 이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복잡해졌죠, 얘기가. 그렇죠. 네. 근데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오게 되면 타임 슬립이라는 걸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자유를 준 거예요. 미스틱은 원래 그 이전에서는 악역에 해당하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반대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그 어떤 설정을 주었기 때문인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블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어떤 다차원이나 평행우주나 이런 설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상업적으로나 이야기의 측면에서나 영리한 선택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건 당연히 시각 효과와 스펙터클일 텐데 얘기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파트 2. 네. 파트 2도 저희 또 이렇게 펌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들 보시라고. 아, 예, 되게 펌프. 예, 예. pom프라고 할까요? 떡밥? 네, 네. 그렇게 또 이제 일종의 쿠키? 네. 그렇게 살짝 남겨두고요. 이 영화 사실은 보기보다 이 마블의 강점 중에 하나죠. DC가 없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DC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머인데.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마블은 사실 관객들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알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를 막 천연덕스럽게 엄청난 돈을 부어서 만드는데 그것을 캐릭터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맞아요. 혹은 유머를 던져주고 네.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 지점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그런 멋있는 히어로들이 망가지는 순간이라든지 막 농담을 던지는 순간들에 그렇죠. 이미 막 엄청나게 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아이언맨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있죠. 네. 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것을 또 워낙 잘 네. 소화하기도 하고 능글능글하게. 유머러스한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뭐 제일 웃긴 게 뭐였습니까? 제일 웃긴 거는 그 한마디로 된 이름 나열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 상대방이 웡이라니까 그냥 웡? 이름이 한 단어야? 이러더니
한 단어로 된 어떤 유명인들의 이름 나열하는 전부 순간이. 가수죠. 예. 네, 뭐 아델, 에미넴? 에미넴, 보노, 뭐 등등등의 수많은 가수 이름을 쭉 대게 되는데 마지막에 웡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욘세를 듣고 공부까지 하는 아, 그런 재밌었어요. 또 재미있는 예.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제일 웃겼던 건 와이파이 패스워드. 아, 그러네요. 네. What's this, my mantra? The Wi-Fi password. 사실은 거기서 그것을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캐릭터는 이후에 그 활용 가능성을 보면 그렇게까지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유머러스한 예. 거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걸 하는 영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DC에는 그런 게 좀 안 그래도 되는데 쓸데없이 진지하잖아요. 진지할 땐 진지해도 되는데 예. 예, 너무 그렇죠. 그 DC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악동 같은 캐릭터의 총 집합이잖아요. 그런 악동 같은 캐릭터들이 있으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잔뜩 집어넣어서 빵 터지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이상하게 진지하고 이상하게 어둡고 이상한 가족 영화죠.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가족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네. DC는 왜 저럴까? 너네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 영화의 최고 가장 중요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캐슬리 우스로 나오는 매즈 미켈슨이 상대방 이름 물어볼 때 미스터 이렇게 아. 얘기하면 자기 이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닥터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권위적인 사람이어서 닥터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스터 닥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Mr. Doctor. Mr. Doctor. It's strange. 이 캐릭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악의 어떤 그런 걸 대변하는 캐릭터인데 여기서 이런 개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진지하게 개그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의 특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유머러스한 부분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살리는 작품이다. 굉장히 그거는 정말 마블이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사람들이 그냥 히어로 영화를 되게 마음 편히 그냥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훌륭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파트 1만 해도 지금 얘기 한참 한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영화의 어떤 시각적인 그 압도적인 스펙터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파트 2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